처음부터 어떤 운동을 할 것인가, 운동선수는 어떻게 유산소 운동과 웨이트 트레이닝을 어떻게 구분해가지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겁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69세이며 1982년도 미스터 코리아를 했고요. IFBB 마스터 트레이너입니다. 현재는 코치 아카데미를 맡고 있는 창용찬 원장입니다. 우리나라 65세 노령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서고 국민 5명 중 1명의 노인으로 한국 전체 인구의 19.5%나 됩니다. 실버들의 건강은 삶의 질을 높이고 가정의 행복과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비를 줄이는데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오늘은 60대, 70대 실버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피트니스 센터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잘 살기 위해서는 재테크를 잘해야 하듯이 건강하게 살려면 근테크도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웨이트 트레이닝은 우리가 갖고 있는 650여 개의 골격근을 적당한 자극과 저항을 주어 근육을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좋은 운동입니다. 근육이 없다면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를 신체에 저장할 수도 없고 나이 먹어서도 저항력이 떨어지고 낙상으로 인해서 골절로 고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5세 이후에 성장이 다 되면 관리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매년 0.5%씩 근육이 감소가 되고요. 50대에 이르러서는 약 1% 정도의 근육이 감소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나이 먹을수록 근육 감소가 더욱 빨라진다는 얘기죠. 뼈에 붙어 있는 인대도 약해지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피로가 빨리 오고 또 회복이 늦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올바른 식이요법으로 건강을 유지하며 병원 안 가고 약 안 먹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모든 인간들의 최대의 목표가 아닐까요? 네, 집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피트니스 센터에 등록을 하여 운동을 시작했다면 처음부터 어떤 운동을 할 것인가, 운동선수는 어떻게 유산소 운동과 웨이트 트레이닝을 어떻게 구분해가지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겁니다. 일반적으로 피트니스 센터의 운동시설은 대체적으로 4가지 운동 구역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구역은 트레드밀이라든가 자전거, 계단 오르기 이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는 유산소 운동할 수 있는 카디오 존이 있습니다. 두 번째 공간은 신체를 부위별로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 머신이 있죠. 주로 스트렝스 장비라고 하는데 그런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는 존이 있고요. 세 번째는 프리웨이트 존, 주로 덤벨과 바벨인데 젊은 사람들이라든가 PT를 할 때 활용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운동 공간이지만은 운동의 효과는 좋은 그 프리웨이트 존이 있습니다. 네 번째 운동 공간으로서는 재활운동과 PT를 할 수 있는 구역이죠. 폼롤러, 짐스틱, 세라밴드, 짐볼, 캐틀벨, 바이퍼 이런 소도구들이 있는 공간입니다. 주로 이 공간에서는 본인의 어떤 펑셔널, 기능적인 운동도 할 수 있고 또 소도구를 가지고 재활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피트니스 센터에서 운동을 처음 시작하면서 알아야 할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내가 운동을 하는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진료과를 선택하여 의사 선생님께 어디 아프다 상담을 하면서 문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학 검사를 통해서 의사의 처방을 받듯이 우리 운동도 마찬가지로 운동 지도사들한테 처방을 받아가지고 본인의 목표에 걸맞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운동하다 보면은 운동이 아닌 노동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력 향상을 시킬 것인가, 체중을 가지고 감량할 것인가, 올릴 것인가, 유산소적인 능력을 향상시킬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것을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운동한다면 목표 지점까지 빨리 갈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일상에서 잠 잘 자고 컨디션을 좋게 하는 컨디션 운동을 할 것인가, 아니면 본인의 운동 목표에 따라서 각자의 운동 처방을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목표를 분명히 세워야만이 넓은 바다에서 표류하지 않고 내가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을 시작하셨다면 준비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실버들은 경직된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 부족으로 바로 본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과 관절에 무리를 주어 부상을 가져올 수가 있으니 필히 스트레칭이라든가 가벼운 체조로 몸을 따뜻하게 하여 가동성을 높여주고 부상을 예방하셔야 됩니다. 자, 유산소 운동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쉬운 것은 등을 기대어 앉아서 할 수 있는 리큐베이터, 또 안장에 앉아서 하는 사이클, 그리고 운동 강도로 보면은 트레드밀에서 걷기, 가볍게 달리기, 운동등이 있습니다. 가장 강도가 높은 것은 계단 오르기인데요. 단위 시간 내에 하는 운동 중에서 가장 힘든 운동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체내에 땀도 금방 나고
그런 것들을 힘들다는 걸 느낄 수 있는데 마치 등산을 가듯이 실내에서 계단을 오르기를 하게 되면 운동 강도가 되게 높아집니다. 유산소 존에서 하는 운동들은 대체적으로 근력 향상보다는 심폐지구력을 키우는 데 목표로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실버들은 헬스장에서 트레드밀 앞에서 설치된 TV를 보면서 걷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TV를 안 보고 운동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운동 효과도 더 크다는 연구 논문도 있고요. 처음에는 걷다가 어느 정도 웜업이 되었다면 스피드를 높여 옆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인 조깅, 그 다음은 좀 빠르게 심박수가 높여가지고 빠르게 걸 수 있는 러닝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때 심장박동수가 높여져가면서 강도를 높여간다고 한다면 그만큼 심장의 로드가 높여지기 때문에 나중에 심폐지구력이 향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이 먹으면서 심장 건강은 매우 중요하죠. 웨이트 운동과 더불어서 유산소 운동과 웨이트 운동은 적절하게 안배를 해가지고 운동을 하면 효과가 큽니다. 심장은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생명이 잉태되면서 생명이 닿을 때까지 뇌의 명령을 받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불수의 근입니다. 심지어는 뇌사자들도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잖아요. 심장에서 한번 뽑아주는 심박질량을 결정을 해주는 좌심실벽은 훈련을 통해서 두꺼워질 수가 있습니다. 두꺼워진다는 건 뭐냐면 한번 심장에서 짜주는 혈액량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심장 박동수가 좀 천천히 뛰어도 충분히 우리의 말초신경까지 피를 공급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으로 평소 안정시 심박수가 줄어들어 스포츠 섬액이 되어 건강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유산소 운동을 다 마쳤다면 웨이트 트레이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웨이트 운동은 저항 운동이라고 하는데 피트니스 센터에서 신체 부위별로 운동할 수 있는 운동기구가 15대 내지 20대 정도가 머신 종류인 스트렝스 장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부위의 근력을 향상시켜야 하는 운동을 하면 되지만 운동 초기에는 한 달, 두 달 정도는 유산소 운동과 함께 더불어서 웨이트 운동을 잘 비율을 섞어서 운동을 해야 됩니다. 웨이트 운동은 우리 신체가 갖고 있는 모든 근육을 균형 있고 골고루 발달시키기 좋습니다. 신체 부위별 운동 순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만은 상체 운동인 어깨 운동, 가슴 운동, 팔 운동, 등 운동, 복부 운동, 또 다리 운동이 매우 중요하죠. 다리에는 허벅지 앞과 뒤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두세 가지를 선택을 해가지고 4, 5주간 세트법이 아닌 순환 훈련, 한 번씩 전부 돌아가는 거죠. 그런 훈련을 한다고 한다면 처음 입문했을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처음 웨이트 운동할 때는 스트레스 장비를 6, 7가지를 선택해서 첫날은 한 2순환 정도 점차 늘려가면서 운동 종목도 늘려가고 순환도 전체 순환도 4회 내지 5순환으로 늘려간다면 아마 효율적으로 운동에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2, 3개월 정도 후에는 체력이 좋아지고 근력도 좋아지고 또 운동에 대한 취미가 붙으면은 신체 부위별로 나눠서 분할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깨를 나누고 팔을 나누고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나눠가지고 세트법으로 하는 세트 사이에 기구의 중량을 올리는 점진적 과부하 운동으로 해서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시킨다면 근육의 사이즈, 벌크 또 근육에 잠재되어 있던 어떤 근육들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는 거 랩풀다운 등 운동이죠. 상체를 곧쭉 세우고 발을 가슴까지 내렸다 올렸다 하는 동작이죠. 주로 이때 운동되는 부위는 등 쪽 운동이고 상완 이두근이 작용됩니다. 오직 팔의 힘과 등 근육의 힘으로 발을 내렸다 올렸다 하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하는 운동은 숄더 프레스, 즉 어깨 운동이죠. 어깨는 앞 근육과 옆 근육과 뒤에 근육이 있는데 이 숄더 프레스를 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어깨 근육을 발달시킬 수가 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네, 올리고 내릴 때 너무 빠르게 하지 않고요. 천천히 기구의 저항감을 느끼면서 올리고 내리는 것이 근육에 자극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올릴 때 좀 빠르게 올리시고 내릴 때는 천천히 저항 주면서 내리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하는 운동은 가슴 운동이죠. 그 가슴 운동은 여러 가지 장비가 많이 있지만은 이건 가장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시티드 체스트 프레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패드에 앉아가지고 등을 기대고 시선은 정면을 바라보고 양쪽 손의 넓이는 어깨보다 조금 넓게 벌려가지고 잡고요. 쭉 밀어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프레스 할 때 앞으로 밀 때 호흡을 내뿜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2번부터 한 15번 정도 저항을 느낄 수
느낄 정도의 무게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운동은 가슴 부위, 가슴은 대흉근과 소흉근 두 개의 근육이 되어 있는데 요 CT 체스트 프레스를 하게 되면은 안전하게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가슴 운동할 수 있는 기구입니다. 이건 팩덱 플라이 머신, 버터플라이 머신이라고 하는데 주로 가슴 근육을 할 수 있는 운동이 됩니다. 이것도 의자 패드에 엉덩이와 등을 대고 오직 팔의 힘 가지고 가슴에 힘을 주면서 뒤에서 앞으로 모아주면 되는데 이때 저항을 느끼면서 하면 더 좋겠죠. 호흡을 당길 때 내뿜어 주시고 뒤로 벌릴 때 들이쉬고 하면 호흡법은 정확한 자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운동 장비는 상완 이두박근이죠. 상완 이두근, 팔에는 두 개의 근육이 있습니다. 상완 이두근과 상완 삼두근이 있는데 이 운동 장비는 상완 이두근만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운동 장비입니다. 패드에 뒷팔을 대고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아래로 내렸다 올리는 동작을 반복할 경우에 상완 이두근이 많이 작용이 됩니다. 대체적으로 어떤 운동이든지 저항 운동, 즉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한 12번 내지 15번 정도 할 수 있는 무게면 좋습니다. 15번이라는 것은 쉽게 내리는 무게가 아니고 마지막에 힘들게 올릴 수 있는 무게면 되죠. 이제 운동을 하다 보면 본인의 근육도 발달되고 저항력도 생기고 힘도 생겨서 무게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무게를 올린다고 한다면 근육 발달도 빨리 될 수가 있고요.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젊었을 때 잠재되어 있던 근육들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그런 운동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우리 웨이트 운동을 최소한도 일주일에 3번 내지 4번 정도는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음 운동 할까요? 이번 운동은 다리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리는 전체 신체에서 약 70% 이상의 근육을 많이 갖고 있는 중요한 부위죠. 모든 이 에너지는 이 다리에 저장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리 근육은 나이 드신 분들한테 매우 중요한 운동 부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레그 익스텐션은 되게 안전하게 다리 운동할 수 있는 그러한 장비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상체를 움직이지 않고 오직 다리의 힘만 가지고 올렸다 내리는 동작을 반복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횟수는 한 12번부터 한 15번 정도, 마지막 한 15번 정도 할 때가 되면은 되게 펌핑감이 있게 돼요. 그럴 때 괜히 기분이 좋죠. 허벅지는 또 4개의 근육이 있죠. 대퇴사두근, 외측관근, 대퇴직근, 내측관근. 허벅지가 튼튼해야만이 이 무릎을 붙들고 있는 인대도 강화돼서 나이 드셔가지고 다리 힘없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웨이트 운동을 시작했다면 1일차, 2일차, 3일차 같은 경우는 아까 6가지 운동을 했습니다. 주로 어깨 운동, 등 운동, 팔 운동, 가슴 운동 했는데 다음 4일차, 5일차가 되면은 한두 가지 더 추가해가지고 세바퀴를 돈다든가 또 종목을 추가한다든가 할 때 가장 중요시 여길 수 있는 하체 운동은 프리웨이트, 덤벨과 바벨 가지고 하는 걸 프리웨이트라고 하는 건데 이런 운동을 추가로 한두 종목을 넣는다고 하면은 운동의 극대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덤벨 스쿼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양손에 덤벨을 쥐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동작을 반복하면 됩니다. 다리의 넓이는 어깨 넓이로 벌리고요. 또 상체는 고추 세우고 정면을 바라보고 앉았다 일어났다 반복하는데 이때 앉을 때 덥석 앉는 게 아니고 바닥과 수평이 될 정도로 앉게 되면 됩니다. 절대 빠르게 하지 않고요. 천천히 어떤 근육이든지 근육 운동할 때는 천천히 리드미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이번은 다리 운동의 최고의 좋은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바벨 스쿼트를 하겠습니다. 덤벨로 덤벨 스쿼트를 하고 나서 자세를 잡고 근력이 형성됐다면 나중에는 2주차, 3주차에는 이 바벨을 가지고 등 뒤에 메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동작을 반복하면 됩니다. 동작은 되게 수월하면서 운동의 효과는 극대화시킬 수 있는 운동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양손으로 발을 넓게 잡고요. 등 뒤에 발을 대고 다리의 스탠스는 어깨 넓이보다 조금 넓게 벌리는 게 좋습니다. 자, 상체를 곧쭉 세우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동작을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앉을 때 마찬가지로 허벅지가 바닥과 수평이 될 정도에서 다시 일어나 주시고요. 이 동작 역시 한 12번부터 한 15번 정도 해주면 근육이 자극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운동은 다리 운동이 많이 되지만은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한테는 가급적이면은 이 운동을 지양하시고요. 허리 강화시킨 후에 천천히 점진적으로 또 종목을 추구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운동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운동 후에는 충분한 휴식과 양질의 단백질 섭취를 통해서 근육 발달에 도움을 주셔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어떤 일보다도 우선순위에 두고 꾸준히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신다면 나이가 드신 실버들도 젊었을 때 혈기왕성한 근육을 유지할 수가 있으며 건강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자, 모두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가자 고백!